안녕하세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한국 정치에서 법조 보수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인물,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에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권한대행으로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내란 선동 혐의로 정치적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의 정치 여정은 단순한 승진 스토리가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오른 만큼 논란도 많았고, 보수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과 결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체포는 늘 보였던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교안의 생애, 커리어, 최근 근황까지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은 1957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실향민으로 일사후퇴 때 월남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가려 재수를 했지만 포기하고 성균관대학교 법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법학 석사까지 취득한 그는 사법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검사로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단마진으로 피부 건강에 문제가 있어 군대는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황교안은 개신교인데 신앙심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며 신앙을 삶의 중요한 기둥으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사명적 삶을 살라고 주신 많은 은혜를 잊었다, 회개해야 한다, 기독교계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교안은 부인 최지영 씨와 결혼하여 슬에는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검사로 첫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공안 검찰 중심에서 일을 하며 국가보안법, 반공 이념 쪽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수사 쪽으로도 강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경력을 통해 그를 강경 보수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로 일을 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해 인도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형량을 감경시켜주거나 이러한 모습들은 경직된 공안 검사만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13년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장관 시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보안이나 이념 쟁점이 된 사건을 주도하며 정치권에서도 이름을 크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공안통 검찰 간부들과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황교안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어 박근혜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황교안은 2019년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이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민주당 쪽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이에 맞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나뉘어져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무력 행위도 있었고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이 당시 황교안은 당대표였고 나경원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었던 사건입니다. 올해 9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황교안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는데 이 당시 나경원 의원 부정선거 주장과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당했고, 사전투표 시행 전까지 사퇴를 하지 않아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는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갑자기 사퇴를 하였고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신당 창당을 선언하였습니다.
황교안 신당은 자유와 혁신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본격적인 당원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 중입니다. 황교안은 현재 내란 선동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계엄이 선언된 직후 황교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는 주장을 하여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엔 비상계엄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에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비상계엄 이후 황교안의 발언들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큰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황교안은 여전히 보수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에 그의 체포는 보수 내부 분열일지 결집일지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황교안에 대한 체포와 조사 등 내란 선동 혐의 판단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프레임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보수 정치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현재 특검팀을 피해 압수수색을 거부하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3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하였고 수사 초기에는 문을 잠그는 등 저항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이것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은 여전히 정치적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아직 정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앞으로 그의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법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대로 거부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